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인 반국가 단체 김정은에게 대하여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너무나 공손합니다. 너무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누가 말했던 대로 수석 대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고 그럽니다. 국군의 적을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 그자가 저지른 우리 국군에 대한 범죄는 잊어버리고 그냥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러면서 지금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대, 군 장교들 생각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우리 군인들이 로봇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의 학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 생각이 있는 장병이고 생각이 있는 장교들입니다. 뭘 생각을 할까? 국제사회에서 반인도 범죄자로 치부되고 있는 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국군 통수권자를 군 장교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인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적개심을 드러내는 국군 통수권자를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볼까? 장교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은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딱 정리를 해줘야 될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헌법 제5조에 기초해가지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군의 정신을 헌법 정신에 맞춰야 합니다. 국군의 사고방식, 국군의 가치관, 국군의 역사관, 국군의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헌법 정신에 맞춰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에 영합하거나 굴종하는 세력에 맞추면 큰일 납니다. 국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헌법에 충성합니다. 우리 헌법 1조 국민주권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다. 헌법 제4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다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해야 한다. 그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국군은 무력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KBS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그날 오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신년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년사 내용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우리 국군에 대해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라고 공갈 놓은 데 대해서 분노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정경주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시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한 시민 패널이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데 장관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실질적 비핵화는 뭐죠, 이거? 비핵화에 실질적 비핵화가 있고 무슨 상징적 비핵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므로 군대는, 우리 국군은 그런 방향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걸 가지고 정치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걸 군 장교들이 들었으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더구나 천안함 폭침 2010년, 연평도 도발 2010년 11월, 3월 10일에 일어난, 불과 9년 전에 일어난, 그리하여 50명의 장병과 두 사람 민간인 포함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부러지게 사과해야 된다. 서울에 오려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이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에 영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방장관을 보고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과연 유사시에 어느 방향으로 총뿌리를 돌릴 것이냐, 김정은을 향할 것이냐, 종북 세력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향하여 총뿌리를 돌릴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의구심까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주적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적 개념을 없애겠다. 주적 없는 군대는 노무자 아닙니까? 주적 없는 군대는 내가 왜 총을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주적이 없는 군대는 무엇이 악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비판이 오늘 쏟아지니까 겨우 이렇게 입장 자료란 걸 냈습니다. 오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장관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 해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한 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와 달리 국방부는 달라질 수가 있구나. 국방부는 이어서 국민들께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다. 우리 군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죠. 그럼 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기해야죠. 문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걸어놔야 되는데, 걸어놓았는데,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야죠. 국민을 향해서 헌법을 지키면서 해야죠. 또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왜 국방부가 합니까? 북한이 비핵화라고 해야지. 국방부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면은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어디에 핵무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방부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한 군대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서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게 민족 공조입니까?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한미동맹에 반대하겠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절대로 국방부가 쓰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통일부가 쓰는 것도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국방부가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지금 이 군기가 빠진 우리 군대를 다시 적개심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을 악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보는 정훈교육을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김관진 장관 시절의 정훈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제3사단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멸공 통일, 멸북 통일 뭐 이런 말이 보이고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멸북 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처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부자. 김부자는 미친 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김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이렇게 사병들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연평도 도발 다음 해였습니다.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지금 이렇게 복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는.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여기 말이 틀렸습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군에게 이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호열자와 같습니다. 인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북한 공산주의는 민족의 적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서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국방장관 되신 분이 하면은 부하들은 김정은을 향해서 앞으로 경례 붙입니까? 저 북쪽을 향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향해서 앞으로 경례 붙이는 그런 군대 만들 생각입니다. 국방장관 했으면은 뭐 앞으로 대통령 안 할 바에야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 국방장관으로서 한 행동이 그 전에 군인으로서 했던 행동을 다 무효화시키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국방장관, 요 앞에 전임자 송영무 같은 국방장관 할 바에야 그냥 민간인으로 사는 게 훨씬 값진 인생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가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가지고 일본 방위청 장관이 북한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북한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송영무 장관은 그 일본 방위청 장관을 공박하면서 과거에 속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속으면은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대화가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12 트럼프 김정은 회담 전에. 아니, 군인이 과거에 속았으면은 미래에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속였지만 미래에는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방장관.
그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군이 해산하지 않는 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국방장관 2년도 못한 사람이 평생 대한민국이 뭐 망할 리 없죠. 국군이 망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될 건데 정경두 장관도 조심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임기 3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군의 임기가 있습니까? 국군은 5년 뒤에 해산합니까? 국민의 임기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3년 뒤만 국민 노릇하고 그 뒤에는 국민 노릇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세계적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으며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고 이제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래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역 세계에서 6등입니다. 수출 6등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다음에 한국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원유 수출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5번째 되는 수출 대국입니다. 민주주의 랭킹으로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제발 대한민국 국군에 침을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국방장관이 침을 뱉으면은 국민 얼굴에 침을 뱉으면 국민이 국방장관 얼굴에 침을 뱉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